총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오히려 사망률이 줄어들고 총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사망률이 오히려 급증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약 스타틴에 대한 진실을 알아가시어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지방이 많은 음식은 고지혈증의 원인이다. 고지혈증에 걸리면 동맥경화가 생긴다. 동맥경화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심화돼서 결국 사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하고 진실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지방 식사가 고지혈증의 원인이고 결국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허구에 가까운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일단 지방을 적게 먹는다는 건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콜레스테롤 낮추는 방법에는 고지혈증 약을 먹는 것도 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에 면역 기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즉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렇듯 콜레스테롤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저항하는 힘이 있고 체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그만큼 면역 기능이 낮아져 근육 파괴, 심장마비, 기형아, 발기부전 등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오히려 사망률이 더 증가하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보통 고지혈증 피검사를 하게 되면 몇 가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나오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입니다. LDL은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혈관 질환의 주범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130 이하로 낮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LDL 수치가 높게 나오면 건강에 위험하니 당장 약을 먹어야 한다며 스타틴 약을 처방해주고 환자는 아무런 의심 없이 스타틴을 먹습니다. 참고로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쓰는 약들을 일컬으며 이런 약들의 이름이 스타틴으로 끝나기 때문에 스타틴이라고 불립니다. 아토바스타틴, 심바스타틴, 로바스타틴 등 말입니다. 아무튼 최근 이상지질혈증 패러독스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의학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지혈증 약 스타틴에 대한 비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발표된 이상지질혈증 패러독스란 논문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평균 나이 60세, 약 1,500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시 관찰해보니 LDL 수치 130 이하군이 130 이상군보다 사망률이 약 30%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많이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130 이하로 낮추면 좋다고 해서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사망률이 더 증가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수긍할까요? 통상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되니 저자들은 현재의 고지혈증 가이드라인은 현실과 맞지 않으니 엄격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사실 이런 주장이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홍보한 대로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 빈도를 낮추는데 1차 예방 효과가 있다면 미국에서 스타틴을 먹는 약 2천만 명의 복용자 중 연간 심장발작 7만 명 감소, 뇌졸중 3만 명 감소, 사망 4만 명이 감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에서는 오히려 심장발작 5만 명 증가, 뇌졸중 2만 명 증가, 사망 3만 명 증가의 결과를 보여 이 또한 스타틴 패러독스라 했습니다. 44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메타 분석한 보고에서는 약을 사용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사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이 중 6개 연구에서는 오히려 사망률을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패러독스라 하였습니다. 이미 2009년 미국에서 심장혈관이 막혀서 생긴 급성 심장발작으로 입원한 약 14만 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사한 결과 LDL 수치 130 이상군보다 130 이하군이 더 많았습니다. 전체 환자의 4분의 3이 130 이하였고 4분의 1이 130 이상이었습니다. 즉 LDL 수치 130 이하에서 심장발작이 더 많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LDL 수치를 스타틴 약을 이용하여 강제로 낮추면 건강에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스타틴은 놀랍게도 의학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약이 그렇게 효과가 좋은 약일까요? 스타틴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경로를 차단하기에 체내 LDL 수치를 약 20에서 55% 정도 낮추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약을 먹는 목적인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사망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하지는 못합니다. 약을 먹는 이유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피검사에 나오는 수치를 보기 좋게 낮추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수치는 낮아졌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이런 미미한 효과의 약을 기적의 약이라 주장했던 분들은 어떤 의도였을까요? 제약회사의 홍보와는 달리 상반되는 결과들이 나오자 그간 사용했던 스타틴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4년 미국 콜레스테롤 약 처방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NCEP 위원회 멤버 9명 중 8명이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의혹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해진 가이드라인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각국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다국적 연구 집단인 CTT에서 발표한 논문은 스타틴의 효과를 옹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문제는 이들의 논문에 대한 제3자 검증을 거부하고
논문에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BMJ에서 비판한 것입니다. 결국 CTT 콜라보레이션 또한 제약회사로부터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약 매출을 올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콜레스테롤 목표치를 조금만 낮추어도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관계자들의 대부분은 제약회사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후원 연구와는 달리 제약회사와 무관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지 못한다고 보고한다 하지만 이런 보고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연구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에 후원자가 없으면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가이드라인으로는 스타틴 치료가 이득이 되지 않는 환자에게도 약을 권장하는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세계적인 심장센터인 미국 클리브랜드 클리닉 리셈 박사는 주장했습니다. 모든 약은 독이라는 말처럼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스타틴 사용자의 40에서 75%는 사용 시작 후 1년 안에 약을 중단하는데 이유는 대부분 부작용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흔히 보는 부작용과는 달리 제약회사 주도의 임상시험에서는 부작용 빈도가 10% 미만으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약물 임상시험을 하기 전에 한 달에서 두 달 미리 약을 먹어보라고 한 다음 약속을 잘 따르는 사람들만 임상시험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도입기간이라 하는데 합법적일 뿐 아니라 용인되는 관행입니다. 약을 먹다 초기에 부작용이 생겨 스스로 약 복용을 중단한 사람들은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임상시험에서 다 빼버리니 최종 결과에 부작용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부작용 조사 항목에서 예를 들어 가장 흔한 부작용 중 하나인 근육통에 대한 질문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스타틴 논문 44개를 메타 분석한 연구에서 단지 1개의 논문에서만 근육통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육통이란 부작용 빈도는 낮게 나올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따라서 제약회사 주도의 연구 결과를 볼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스타틴은 효과에 비해 부작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일어나야 할 정상적인 대사 과정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첫째로 스타틴은 LDL 수치를 낮추지만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듭니다. 둘째로 기존의 스타틴 연구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셋째로 절대 위험과 상대 위험을 모르면 약의 효능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넷째로 현재 통용되는 고지혈증 치료 가이드라인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고로 환자들도 의사에게 건강에 대한 결정권을 떠넘기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치료의 주체는 의사가 아니라 바로 환자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건강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참고하시어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